영국 교육계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던 영국 소년이 영국 최고 명문 대학에 수석 입학했기 때문인데요. 입학시험에서 너무나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어 채점관들이 시험지를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며 재조사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처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옥스퍼드 대학 입학시험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긴장된 숨소리만이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시험지를 뒤집어서 마지막 문제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학생, 뭐 하는 거야? 감독관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죠. 시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험지를 제대로 봐. 지금 당장.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해요. 감독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 감독관을 불렀고 곧 3명의 교수가 제 자리를 둘러쌌죠. 시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체인벌린 군,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시험지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으면 퇴실 조치할 수밖에 없어. 브라운 교수의 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한글로 변환된 영어 단어들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때의 저는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맨체스터의 우중충한 날씨는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세인트 폴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저는 또다시 좌절하고 있었어요. 이런 젠장. 책을 벽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바닥에 널브러졌고 페이지들이 흩어졌죠. 단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위치를 바꾸고 형태가 변하고 서로 뒤엉켰어요. B자가 D자처럼 보이고 P자가 R자처럼 보이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제 삶은 지옥이었으니까요. 난독증, 제게 내려진 저주였습니다. 알파벳들이 제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위치를 바꾸고 좌우가 뒤바뀌어 보이고 B와 D, P와 Q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한 줄을 읽는데 30분이 걸렸고 읽고 나서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영국 대법관이셨습니다. 체인벌린 가문은 3대째 법조인 집안이었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누나 엘리자베스도 모두 옥스퍼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 길을 걸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바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올리버, 오늘 저녁 가족회의가 있다. 꼭 참석하길.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뻔했으니까요. 저녁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죠.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올리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다음 학기까지 개선이 없으면 특수학교로 전학시킬 거다. 체인벌린 가문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킬 순 없어. 아버지, 충분한 기회를 줬다. 최고의 과외 선생들, 최신 치료법, 모든 걸 시도했잖니. 하지만 넌 여전히 책 한 권 읽지 못하는구나.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오직 누나 엘리자베스만이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면도날을 꺼냈어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평생 바보 취급받으며 살봐야. 손목에 나를 대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올리버, 엘리자베스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제 손에서 면도날을 빼앗고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미친 짓 하지 마. 제발, 내 동생을 잃을 순 없어. 저는 누나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좌절과 분노가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죠. 다음 날 누나는 저를 대학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동양인 남성이 한국어로 된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순간이. 병원 대기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벽과 차가운 형광등이 제 불안함을 더욱 증폭시켰죠. 손목에 붕대가 가려워 극적이다가 옆자리에 동양인 남성이 읽고 있는 논문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어떤 글자든 보는 순간 글자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형태가 변했을 텐데 그 한글이라는 문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들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남성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글자들이 뭔가요?
처음 보는 문자인데 남성은 잠시 저를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이에요. 한국의 문자죠. 의학 논문을 번역한 건데 가끔 한글로 읽는 게 더 편해서요. 한글, 저도 모르게 그 글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 그리고 점들이 조화롭게 배열된 모양이 묘하게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영어 알파벳처럼 좌우가 바뀌거나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올리버 체인벌린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어서려다가 갑자기 용기를 내어 물었죠. 혹시 그 글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정신과 상담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난독증으로 인한 2차적 트라우마, 의사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이미 그런 치료들을 수없이 받아봤었죠. 상담실을 나오니 아까 그 남성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언어인지학과 교수예요. 옥스퍼드라는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제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아까 한글을 보는 당신의 눈빛이 특별했어요. 혹시 난독증이 있나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표정을 읽은 김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손목의 붕대, 정신과 진료, 그리고 글자를 보는 특별한 시선. 제 조카도 난독증이 있어서 잘 알아요.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심한 난독증이 있어요. 책을 전혀 읽을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았을까요? 네, 이상하게도 그 글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글자가 고정되어 보인 건 처음이에요.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연구실에 한번 와보실래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누나는 반대했습니다. 올리버, 또 헛된 희망을 가지면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치료를 시도했는지 알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차피 죽기로 결심했던 목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싶었죠. 다음날 옥스퍼드로 향했습니다. 대학 정문을 통과할 때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평생 꿈꿔왔지만 결코 학생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김 교수의 연구실은 책과 각종 언어 자료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가 전시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글 차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올리버, 이리 앉아봐요. 김 교수는 제 앞에 한글 자모음표를 놓았습니다. 이게 한글의 기본 구조예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불려요. 과학적이라뇨? 네, 한글은 인간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놓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죠. 신기하게도 김 교수가 설명하는 동안 그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선명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붙은 쇠붙이처럼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제 이걸 봐요. 김 교수는 영어 단어 애플이라고 칠판에 적었습니다. 순간 글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A가 뒤집히고 P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고, 아, 역시 잠깐만요. 김 교수는 그 옆에 한글로 애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다시 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 애플을 본 후 영어 애플을 다시 보니 글자들이 조금 덜 흔들렸어요.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 가설이 맞다면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당신의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경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김 교수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난독증과 한글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왔어요. 한국에서는 난독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한글의 과학적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럼 제가 한글을 배우면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글을 통해 다른 언어도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포기한 저를 이 낯선 문자가 구원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왜 하필 저에게? 난독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당신의 경우는 문자의 형태가 불안정하게 인식되는 케이스인데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당신의 뇌에 특별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김 교수는 펜을 들어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모든 글자가 네모난 틀 안에 들어가요. 자음과 모음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죠. 이런 규칙성과 기하학적 안정성이 당신의 뇌가 글자를 고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김 교수가 그린 한글 구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모든 글자가 보이지 않는 네모 칸 안에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올리버, 나와 함께 1년만 해봐요.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1년. 아버지가 준 마지막 기한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될까요? 김 교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약속해요. 당신은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에도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닌 생전 처음 느껴보는 희망의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김 교수님이 준 한글 교재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 첫걸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네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올리버, 무슨 책이야? 누나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저를 데리러 와준 누나는 제가 뭔가 달라진 것을 눈치챈 듯했죠. 한글 교재야. 오늘 만난 김 교수님이 주신 거야? 한글? 그게 뭔데? 한국 문자야. 이상하게도 이 글자들은 움직이지 않아. 누나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교재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 동그라미랑 막대기로 이루어진 것 같아.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올리버, 오늘 병원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아버지, 의사가 뭐래?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만남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또 다른 헛된 희망이라고 생각하실 게 뻔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치료받으라고 했어요. 그래, 기억해라. 올리버, 다음 학기가 마지막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교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글의 역사가 간단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한글은 1446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세종대왕, 600년 전의 왕이 만든 문자가 2023년에 영국 소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학교에 가는 대신 몰래 옥스퍼드로 향했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올리버, 잘 왔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연구실은 어제보다 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한글 학습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고 칠판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크게 적혀 있었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자음부터 배워볼게요. 이건 고이에요. 기억이라고 있죠. 김 교수님이 천천히 발음하자 저도 따라했습니다. 기억. 좋아요. 이제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교수님은 입 모양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고 소리를 낼 때 혀가 목구멍 쪽에서 막히죠? 이 글자는 바로 그 모양을 본뜬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글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실제 발음기관의 모양이라니요. 다음은 노이에요. 니은이라고 읽어요. 이은. 노 소리를 낼 때는 혀 끝이 위심몸에 닿죠? 그 모양 그대로예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알파벳처럼 임의적인 기호가 아니라 모든 글자의 논리와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모음을 배워볼까요? 한글 모음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형상화했어요. 천지인이요? 네, 점은 하늘, 가로선은 땅, 세로선은 사람을 나타내요.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죠. 김 교수님은 알을 크게 그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밝은 소리 아가 되죠.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설명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있다니요. 일주일 동안의 집중 수업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벌써 기본 자음과 모음을 모두 익혔어요. 난생 처음으로 글자를 제대로 배운 거였죠. 올리버, 혹시 이것 좀 읽어볼래요? 김 교수님이 칠판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고과 아가 합쳐진 글자였죠. 가, 정확해요. 첫 번째 한글 단어를 읽은 거예요. 제가 글자를 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 이것도 읽어봐요. 노과 아가 합쳐진 글자였습니다. 훌륭해요. 올리버, 당신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토비를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토비 해리스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제가 항상 부러워하던 친구였죠. 올리버? 여기서 뭐해? 그냥 옥스퍼드 구경이라도 온 거야? 어차피 넌 여기 못 오잖아. 토비의 조롱 섞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가 널 난독증 환자라고 옥스퍼드에 받아주겠어? 책도 못 읽는 바보를 평소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방금 제가 한글을 읽었다는 자신감이 용기를 줬죠. 토비, 1년 후에 보자. 내가 여기 학생이 되어 있을 거야. 토비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올리버 체인벌린이 옥스퍼드에? 얘가 우주비행사가 되는 게 더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문을 잠그고 한글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가나다 라마바사 소리내어 읽으면서 글자를 썼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가 즐거웠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리버, 저녁은 먹었니?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공부하느라 저녁 먹는 것도 잊고 있었죠. 엄마, 나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한글 공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 이상한 글자들을 바라보셨죠. 이게 뭐니? 한글이에요. 한국 문자요. 이상하게도 이 글자들은
제 눈에 똑똑히 보여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글자가 보인다고? 네. 봐요. 이건 엄마라고 쓴 거예요. 서툴게 쓴 엄마라는 글자를 보며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올리버가 드디어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도 한글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한글 공부를 했어요. 책상에 앉아 전날 배운 글자들을 복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가나다라마바사하자 차카타파. 놀랍게도 모든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제 뇌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 같았습니다. 글자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켰어요. 학교에 가는 길, 버스 안에서도 한글 교재를 펼쳤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야, 올리버가 이상한 그림책 보고 있어. 누군가 비웃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을 모르니까요. 영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어슨 선생님이 칠판에 문장을 적기 시작했죠.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분석해 볼 거예요. 평소 같으면 칠판의 글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긴 했지만 한글을 떠올리니 조금 덜 흔들렸어요. 선생님이 그대를 여름날에 비교해볼까? 라고 영어로 쓴 문장을 머릿속으로 한글로 변환해봤습니다. Shall I compare the to a summer's day? 놀랍게도 영어 단어들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방과 후 저는 다시 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올리버, 표정이 밝네요. 좋은 일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어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실험을 해볼까요? 화면에는 내 스캔 이미지가 떴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 글을 읽을 때의 뇌 활동이에요. 주로 좌뇌의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죠. 다음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난독증 환자의 뇌예요. 보세요. 언어 영역의 활동이 불규칙하고 산만하죠. 정말 그랬습니다. 마치 고장난 전구처럼 깜빡거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걸 봐요. 세 번째 이미지였습니다. 이건 한글을 배운 난독증 환자의 뇌예요. 제 이전 연구 대상자였죠. 놀랍게도 뇌 활동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글의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조가 난독증 환자의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시각 처리 영역과 언어 영역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죠. 그럼 저도, 네, 올리버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김 교수님은 간단한 뇌파 측정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마에 붙이고 한글을 읽어봐요. 전극을 붙이고 한글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 사과, 오렌지. 컴퓨터 화면에 제 뇌파가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죠. 놀라워요. 일반인의 패턴과 거의 비슷해요. 이제 영어를 읽어봐요. 애플, 바나나, 오렌지라고 영어로 읽었습니다. 뇌파가 조금 불안정해졌지만 평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올리버, 당신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몇 달이 걸리는 변화가 한 달 만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나는 올리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한글은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2달째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학 시간에 칠판의 수식을 보는데 숫자와 기호들이 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였어요. 난독증은 글자뿐만 아니라 숫자와 기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마저 개선되고 있었던 겁니다. 체인벌린, 이 문제를 풀어볼래? 브라운 선생님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칠판 앞으로 나가서 문제를 봤습니다. 2x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은 0. 머릿속으로 각 기호를 한글로 변환해봤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문제가 명확하게 보였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근의 공식을 적용하여 답을 구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죠. 체인벌린, 정답이야. 아주 잘했어. 브라운 선생님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자리에 돌아왔어요. 야, 올리버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 말도 안 돼. 걔가?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친구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칠판 앞에서 문제를 푼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올리버, 요즘 학교는 어떠니? 좋아요. 아버지, 브라운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더구나. 내가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도와준 거니? 답을 미리 알고 있었니? 아니에요. 제가 직접 푼 거예요. 올리버, 거짓말은 정말이에요. 제가 강하게 반박하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중간 시험이 있지?
그때 확인해보자. 중간 시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교수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가 중간 시험이에요. 두려우면서도 기대돼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올리버, 당신은 이미 기적을 만들고 있어요. 자신을 믿으세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동그란 달이 한글에 응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이 한글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일주일 뒤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겁니다. 제가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착각인지.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제게 준 이 기적은 진짜라고요. 중간 시험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 저는 새벽부터 김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올리버, 오늘은 한글의 더 깊은 원리를 배워볼 거예요. 김 교수님은 칠판에 이상한 도표를 그렸습니다. 한글 자음들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한글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해요. 고에서 크로, 덜에서 티로.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따른 거예요. 과학적 원리요? 네. 세종대왕은 음성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바, 팜는 모두 입술 소리인데 공기의 세기만 달라요. 김 교수님이 직접 발음해 보이자 정말 그랬습니다. 같은 입모양에서 나오는 다른 소리들이었죠. 이런 체계성이 난독증 환자의 뇌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보이던 언어가 갑자기 논리적 체계로 인식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한글을 배운 후 영어 알파벳도 조금씩 체계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교수님, 그런데 왜 이 연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김 교수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제 조카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란 아이였는데 심한 난독증이 있었죠. 영어는 전혀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할머니가 한글을 가르쳐 주셨대요. 놀랍게도 그 아이는 한글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김 교수님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하버드 의대생이에요. 한글로 영어를 극복한 거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죠. 체인벌린 판사님, 올리버 때문에 왔습니다. 아버지와 교장 선생님은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근 올리버의 변화가 너무 급격해서요. 혹시 어떤 특별한 치료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외국 문자를 공부하더니. 외국 문자요? 한글이라던가 한국 문자라고 하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체인벌린 판사님, 혹시 올리버가 시험 문제를 미리 입수했을 가능성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난독증이 갑자기 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주 시험에서 확실히 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떠난 후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올리버, 정말로 내 실력으로 수학 문제를 푼 거니? 네. 아버지, 그 한글이라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니? 처음으로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정말로 글자가 보여요.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내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한글로 영어 문장 전체를 음차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빠른 갈색 여우가 게으른 개를 뛰어넘는다라고 영어로 쓴 문장을 한글로 적어놓고 읽으니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올리버, 이제는 영어 단어를 한글로 분해해서 외워봐요. 예를 들어 뷰티풀은 뷰티풀이 아니라 뷰티풀로 나눠서요. 뷰티풀. 각 음절을 한글 블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 단어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복잡한 영어 단어들이 한글 블록으로 나뉘자 외우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낭독하라고 시켰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영어로 읽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읽어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죠. 올리버, 방금 내가 읽은 거니? 피어슨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선생님,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런 기적은 처음이야. 몇몇 친구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대부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토비가 다가왔어요. 올리버, 정말 어떻게 한 거야? 무슨 비밀이라도 있어? 한글을 배우고 있어. 한글? 그게 뭔데? 한국 문자야. 이상하게도 그 글자들은 내 눈에 선명하게 보여. 토비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사흘 전, 김 교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올리버, 이걸 받아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모든 페이지에 격려의 말이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할 수 있다. 자신을 믿어라.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험 볼 때 긴장되면 이걸 봐요. 한글을 보면 마음이 안정될 거예요. 교수님, 올리버. 당신은 특별해요. 한글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그걸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수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순간이 곧 올 거예요. 시험 이틀 전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그동안 정리한 노트를 펼쳤어요. 모든 과목의 중요 내용을 한글로 음차해 놓은 노트였죠. 포토신서시스, 광합성,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발전소, 파이, 3.1415구. 놀랍게도 한글로 적어놓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공부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죠. 새벽 3시 엘리자베스 누나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잤어? 누나. 잠이 안 와. 누나는 제 옆에 앉아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신기하다. 이 이상한 글자들이 너를 바꿔놓았구나. 누나는 믿어? 당연하지. 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에 그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야. 누나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올리버, 내일 시험이 어떻든 난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넌 이미 내 한계를 극복한 거야. 시험 당일 아침, 저는 김 교수님이 준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올리버, 부담 갖지 마라. 최선을 다하면 돼. 처음으로 아버지가 성적이 아닌 노력을 언급하셨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긴장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마지막 암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첫 시험은 수학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김 교수님의 수첩을 꺼내 할 수 있다라는 한글을 보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문제를 보니 숫자와 기호들이 예전처럼 춤추지 않았어요. 한글 학습으로 단련된 제 뇌가 그것들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있었죠. 첫 번째 문제를 머릿속으로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 이퀄 0으로 읽었습니다. 그러자 해법이 보였어요. 근의 공식을 적용하여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놀랍게도 펜이 막힘없이 움직였어요. 두 번째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독해 지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발췌한 구절이었죠. 한글로 버소프트, What light through yonder window breaks? 라고 머릿속으로 읽었습니다. 그러자 의미가 파악되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빛이 창문을 통해 비친다는 로미오의 독백이었죠. 생전 처음으로 셰익스피어를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토비를 만났어요. 올리버, 시험 어땠어? 괜찮았어. 넌?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 근데 너 정말 다 풀었어? 응, 한글 덕분에 문제가 잘 보였어. 토비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지만 예전의 조롱은 사라졌습니다. 오후 시험은 과학이었어요. 생물 문제에서 광합성 과정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글로 정리해둔 내용이었죠.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 한글로 엽록체, 빛에너지, 이산화탄소 등을 머릿속에 떠올리자 전체 과정이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마지막 과목은 역사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설명하시오. 평소 같았으면 연도와 사건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아무것도 쓰지 못했을 텐데. 한글로 정리한 노트가 떠올랐어요.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 히틀러, 나치즘, 레벤스라움. 차근차근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흐르듯 움직였어요. 모든 시험이 끝난 후 저는 학교 뒷마당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냈어요. 난생 처음으로 모든 시험 문제를 끝까지 읽고 답을 썼습니다. 올리버, 엘리자베스 누나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어땠어? 누나. 나 모든 문제를 풀었어. 처음으로 누나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땠니? 올리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다 풀었어요. 모든 문제를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대와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죠. 결과를 기다려보자. 며칠 후면 나오겠지. 그날 밤 저는 김 교수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해냈어요. 한글이 저를 구했어요. 축하해요. 올리버,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죽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한글이라는 기적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올리버 체인벌린이 시험지를 다 채웠대. 난독증 있는 애가? 말도 안 돼.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화요일 아침 교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올리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윌킨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교장실에는 학년 주임 선생님과 상담 교사도 있었어요. 올리버, 내가 최근 보인 변화가 너무 급격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구나. 네. 혹시 시험 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니? 아니면 특별한 약물이라도.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직하게 시험을 봤어요. 진정하렴. 우리는 단지 한글을 배웠을 뿐이에요. 그게 저를 바꾼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여기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자. 동의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년 주임이 책을 한 권 꺼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였죠. 이 페이지를 읽어보렴. 책을 받아든 순간 글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고 머릿속으로 한글을 떠올렸어요. In my younger and more vulnerable years.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더 상처받기 쉬웠던 시절에 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충고가 있는데 그 후로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있다라고 영어로 읽었습니다. 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속해보렴. 다음 문장도 그 다음 문장도 읽어나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난독증 환자가 읽는 수준은 분명 아니었죠. 이럴 수가. 상담 교사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올리버, 정말 한글을 배운 것뿐이니? 네, 옥스퍼드의 김혜준 교수님께 배웠어요. 교장 선생님은 즉시 김 교수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교수님이 학교로 오셨어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과 긴 회의를 했죠. 회의가 끝난 후 김 교수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올리버, 선생님들께 모든 걸 설명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글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선생님들이 믿으셨나요? 과학적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놀라워하시더군요. 특히 뇌스캔 자료를 보고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교수님. 올리버,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시험 결과예요. 당신의 변화를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죠. 다음날 저녁, 집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BBC 기자였어요. 체인벌린 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저는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제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면 큰 뉴스가 될 것 같네요. 혹시 한글을 써볼 수 있나요? 저는 종이에 희망이라고 한글로 적었습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한글이 제게 준 선물이죠. 기자가 떠난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실망할 수도. 아버지, 전 제가 한 일을 알아요. 결과가 어떻든 전 이미 변했어요. 아버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자신감 없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드디어 결과 발표일이 왔습니다. 학교 게시판 앞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올리버다. 비켜봐. 올리버가 왔어. 학생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모두가 제 결과를 궁금해했죠. 게시판에 다가가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올리버 체인벌린. 그 옆에 적힌 점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학 89점, 영어 85점, 과학 92점, 역사 87점, 총점 353점 중 400점, 학년 12등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올리버가 12등이라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올리버, 돌아보니 토비가 서 있었습니다. 축하해. 진심으로.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너를 무시해서. 토비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토비, 나도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원한다면 정말? 나도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물론이야. 한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리버, 너무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틀렸다. 넌 결코 포기하지 않았구나. 체인벌린 가문의 진정한 후계자야. 엘리자베스 누나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 옥스퍼드 준비해야겠네. 그날 밤 김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올리버, 축하해요. 당신의 성공이 많은 난독증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노력과 용기가 만든 기적이죠. 그런데 올리버,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함께 연구 논문을 써보는 게 어때요? 한글을 통한 난독증 극복 사례라는 주제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증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불과 석 달 전 죽음을 생각했던 소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역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거든요. 맨체스터의 기적,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한 소년. 아침부터 기자들이 학교 앞에 모여들었고 교장 선생님은 긴급 전교 집회를 소집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학교의 올리버 체인벌린 학생이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죠.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학생이 직접 여러분 앞에서 실력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단상으로 올라가자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김 교수님이 준 수첩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 체인벌린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많은 분들이 제 변화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피어슨 선생님이 임의로 고른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오만과 편견이었죠. 아무 페이지나 펴서 읽어보렴. 저는 책을 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한글을 떠올린 후 읽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가진 독신 남자가 아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널리 인정받는 진리이다라고 영어로 읽었습니다.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나갔어요. 한 단락, 두 단락. 읽기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톱이었습니다. 곧 노래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올리버가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피어슨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30년 교직 생활 중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올리버, 한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니? 저는 준비해온 한글 차트를 꺼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인 문자예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의 원리로 만들어졌죠. 칠판에 고, 노, 아, 어 등을 크게 적었습니다. 이 규칙적인 구조가 제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방식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글자가 더 이상 춤추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난독증 학생들도 한글을 배우면 나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하다고 믿어요. 실제로 김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죠. 김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초청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옥스퍼드 대학의 김혜준입니다. 올리버의 사례는 제 10년 연구의 가장 극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김 교수님은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는 난독증 환자의 시각 처리 과정을 안정화시킵니다. 이것은 뇌스캔으로도 확인됐죠. 화면에 제 뇌스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에 극명한 차이가 보였어요. 보시다시피 언어 처리 영역이 훨씬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올리버처럼 심한 난독증을 가진 학생이 단기간에 이런 변화를 보인 것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올리버, 나도 한글 배우고 싶어. 정말 대단해. 우리 동생도 난독증이 있는데. 그날 오후 BBC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앉으니 긴장이 됐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올리버 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글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병원에서 우연히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한글을 처음 봤는데 다른 글자들과 달리 움직이지 않았죠? 시청자들을 위해 한글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준비한 보드에 희망, 기적, 꿈 같은 단어들을 한글로 적었습니다. 이 글자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죽고 싶었던 소년에서 꿈을 꾸는 학생이 됐죠. 진행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올리버 군의 다음 목표는 뭔가요? 옥스퍼드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난독증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방송이 끝난 후 제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난독증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사례를 연구하고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체인벌린 군, 당신의 이야기가 수많은 난독증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협회장의 목소리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지 않겠습니까? 네,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김 교수님과 함께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한글 교육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방에 들어와 한글 공부를 구경하셨어요. 올리버, 이 글자가 정말 특별한가 보구나. 네, 아버지, 보세요. 이렇게 규칙적이에요. 아버지께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자 감탄하셨습니다. 600년 전의 왕이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니 놀랍구나. 아버지, 전 이제 옥스퍼드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미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옥스퍼드든 어디든 넌 성공할 거야.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 어린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BBC 방송이 나간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이메일이 왔어요. 대부분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었죠. 제 아들도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한글을 배울 수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모든 메일에 정성껏 답장을 썼습니다. 한글이 준 기적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특별한 초대장이 왔습니다. 한영교육협력 심포지엄, 한국교육부와 영국교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였어요. 제 사례를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올리버, 이건 정말 큰 기회야. 김 교수님이 흥분하며 말씀하셨어요. 두 나라 교육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야. 준비됐니? 네, 교수님. 제 이야기가 정책을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심포지엄 당일 런던의 거대한 컨벤션 센터는 교육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불과 1년 전에 자신감 없던 소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특별 발표자 올리버 체인벌린 학생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죽음을 생각했던 난독증 학생이었습니다. 첫 문장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옥스퍼드를 꿈꾸는 학생이 됐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제 과거 성적표, 자살 시도, 한글과의 만남, 그리고 극적인 변화까지. 이것이 제 뇌스캔입니다. 한글을 배운 후 언어, 처리 영역이 안정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경청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인류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이 저 같은 학생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국교육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체인벌린 학생, 한국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한글 교육을 확대하면 얼마나 많은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국에만 70만 명의 난독증 학생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명이죠. 이들 중 많은 수가 한글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국 교육부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체인벌린 학생의 사례는 우리 교육 시스템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 학생.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다가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한글학회 회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배우기 어려워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였죠. 600년이 지난 지금 영국 소년이 그 정신을 실현하고 있네요.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영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올리버, 당신은 이제 단순한 학생이 아니에요. 희망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교수님,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으니까요. 다음 주 학교에 특별한 수업이 개설됐습니다. 한글 입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제가 보조 교사로 참여하게 됐어요. 첫 수업에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학생 올리버입니다. 토비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한글을 배울 거예요. 이 특별한 문자가 여러분의 숨겨진 능력을 깨워줄 겁니다. 칠판에 고을 크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기억이라고 읽어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1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올리버 선배, 저도 난독증이 있어요.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겪었던 절망이 그 아이의 눈에서 보였습니다. 그럼요. 저를 봐요. 불가능은 없어요. 그 순간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죠. 한글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참여 학생 중 절반 이상이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에밀리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저처럼 심한 난독증으로 자퇴를 고려하던 아이였는데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동화책을 끝까지 읽었다며 울먹였죠. 어느 날 김 교수님이 특별한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올리버, 이걸 봐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역사 자료예요. 낡은 문서의 사본이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게 뭔데요? 세종실록의 일부예요. 한글 창제 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부분이죠. 김 교수님이 중요한 대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글자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글자가 어지러이 보여 읽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구절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세종대왕이 난독증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글자가 어지러이 보인다는 표현은 난독증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해요. 김 교수님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의 연구진 중에 문자맹이었다가 한글로 글을 깨친 학자가 있었대요. 정말요? 성산문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글자가 춤을 추듯 움직여 한문을 읽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글 창제 과정에 참여하면서 글을 읽게 됐다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난독증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니요. 그래서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건가요? 아마도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쉬운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발견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 교수님과 저는 세종대왕과 난독증, 한글 창제에 숨겨진 의도라는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올리버, 당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와 역사적 기록을 결합하면 획기적인 연구가 될 거예요. 저는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긴 학술 논문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 유명한 구절 뒤에 작은 글씨로 추가 설명이 있었어요. 더욱이 글자의 형상이 바르게 보이지 않는 백성들이 고통받으니 이를 불쌍히 여겨 즉시 김 교수님께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발견했어요. 세종대왕이 정말로 난독증을 고려했다는 증거를. 다음날 우리의 발견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 600년 전 난독증을 이해했나? 한글 창제에 숨겨진 비밀.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죠. 올리버 학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세종대왕릉을 참배하는 장면을 담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글로 인생이 바뀐 영국 소년, 기적의 주인공 올리버. 부담스러웠지만 이 모든 관심이 더 많은 난독증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세종대왕릉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동상 앞에 선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00년 전 이분이 만든 문자가 2023년에 영국 소년을 구했다니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아 인사드렸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학생, 고맙네. 우리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 줄 미처 몰랐어.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한국 방문 중 가장 특별했던 것은 한글박물관에서의 강연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한글이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죽고 싶던 소년이 꿈을 꾸게 됐어요. 통역을 통해 전달됐지만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처럼 고통받는 세계의 학생들에게 한글을 전파해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단순히 한글을 배운 학생에서 한글의 가치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된 것 같았죠.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옥스퍼드에 가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김 교수님처럼 한글과 난독증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겠다고. 창밖의 구름이 한글, 응처럼 동그랗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예상치 못한 비판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 문화 제국주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영국 학생들에게 동양 문자를 강요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것 봐, 올리버. 토비가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영어권 학생에게 한글 교육이 적절한가? 일시적 효과일 뿐. 장기적 부작용 우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였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어까지 배워야 하나요? 이상한 실험에 우리 아이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교장 선생님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 한글 수업을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교장 선생님, 학생들이 실제로 향상되고 있어요. 알아. 하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다른 학생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건 아닐까? 김 교수님께 전화했어요. 교수님,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올리버, 모든 혁신은 저항에 부딪혀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제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당신이 구한 학생들을 생각해봐요. 에밀리. 그리고 다른 아이들, 그들에게 당신은 희망이에요. 맞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공개 토론회를 열어주세요. 교장 선생님께 요청했어요. 비판하는 분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2주 후 학교 강당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체인벌린입니다. 적대적인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담담하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한글은 영어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더 잘 읽기 위한 도구입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왜 굳이 동양 문자를 배워야 하나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칠판에 difficulty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이 단어를 난독증 학생이 보면 글자들이 뒤섞여 보입니다. D가 B로, F가 P로 보이죠. 그리고 옆에 difficulty라고 한글로 썼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음차하면 각 음절이 명확한 블록으로 구분됩니다. 이 시각적 안정성이 난독증 학생의 뇌를 도와주는 거예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자 에밀리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한 달 전까지 저는 책을 전혀 읽을 수 없었어요.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포기하셨어요. 저도 포기했고요.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 에밀리가 해리포터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이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생애 처음으로요. 그리고 유창하게 한 단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더슬리 부부는 프리베카 사번지에 살았는데 자신들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라고 영어로 읽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전 수학 문제도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시험에서 70점을 넘었어요. 엄마가 저보고 달라졌대요.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이 과학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달간 한글 수업에 참여한 학생 30명 중 24명이 읽기 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어떤 난독증 치료법보다 높은 성공률입니다. 토론회가 끝날 무렵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학부모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올리버 학생, 그리고 에밀리 양, 용기 있는 발표 감사합니다. 제 아이도 난독증이 있는데 한글 수업에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글 수업은 계속됩니다. 아니, 확대하겠습니다. 토론회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판적이던 언론들도 입장을 바꿨어요. 한글, 난독증의 새로운 희망, 동서양 문자의 아름다운 만남, 교육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보상은 학생들의 변화였어요. 올리버 선배, 오늘 처음으로 엄마한테 책 읽어줬어요. 선생님이 제 발전에 놀라셨어요. 이제 대학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이런 기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올리버,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처음엔 내가 또 다른 실패를 겪을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했구나. 아버지가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옥스퍼드 대학 여름 캠프 초청장이었습니다. 특별 초청. 올리버 체인벌린, 대학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초청했대. 정식 입학 전에 미리 경험해보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옥스퍼드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2024년 12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입학시험,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글 노트를 펼쳤어요. 그동안 정리한 모든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자신감, 자신을 믿는 마음, 할 수 있다. 한계는 없다. 김 교수님이 주신 수첩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올리버, 준비됐니? 엘리자베스 누나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누나, 떨려. 당연하지. 하지만 넌 이미 기적을 만들었잖아. 오늘은 그걸 확인하는 날일 뿐이야.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올리버,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이미 내가 자랑스럽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하니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국 전역에서 온 최고의 인재들이었죠. 올리버 체인벌린이다. 한글로 난독증 극복한 그 학생. BBC에 나왔던 예상치 못한 관심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첫 번째 시험 과목은 영어 에세이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쇼. 완벽한 주제였어요. 제 경험을 녹여낼 수 있었으니까요. 머릿속으로 구조를 한글로 정리했습니다. 서론, 개인적 경험, 본론 1, 한글과의 만남, 본론 2, 변화의 과정, 본론 3, 사회적 영향, 결론, 혁신의 가치. 펜이 종이 위를 흐르듯 움직였어요. 혁신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6개월 전, 나는 자살을 생각하던 난독증 학생이었다. 오늘, 나는 변화가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혁적이라는 증거로 이 에세이를 쓴다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썼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글쓰기가 즐거웠어요.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력 시험이었습니다.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들이었는데 한글 학습으로 단련된 패턴 인식 능력이 빛을 발했어요. 각 데이터를 한글 블록처럼 구조화해서 보니 관계성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시험장 밖에서 토비를 만났어요. 올리버, 너도 시험 보러 왔구나. 토비? 너도? 응, 내 덕분이야. 한글 배운 후로 성적이 엄청 올랐거든. 토비가 저를 조롱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같은 시험장에서 만났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오후 시험은
면접이었습니다. 3명의 교수님 앞에 앉으니 긴장이 됐어요. 체인벌린 군,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왜 옥스퍼드여야 하나요?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제 꿈은 언어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글이 저를 구했듯이 저도 언어의 힘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옥스퍼드는 그 꿈을 실현할 최고의 장소입니다. 만약 불합격한다면 다시 도전할 겁니다. 한글을 배우며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험지를 뒤집어 본다는 소문이 있던데?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때로는 마지막 문제부터 보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제 뇌가 남들과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저의 일부입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지금 이 종이를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교수님이 종이를 건네주셨어요. 집중해서 보니 문장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으로 한글로 변환하며 읽었어요. 축하합니다. 체인벌린 씨, 옥스퍼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영어로 읽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이게 합격입니다. 체인벌린 군, 당신 같은 특별한 학생을 기다려왔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리버, 어땠어? 제 표정을 본 누나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설마 합격한 거야? 고개를 끄덕이자 가족들이 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이 옥스퍼드에. 그날 저녁 김 교수님과 축하 만찬을 했어요. 올리버, 이제 시작이에요. 옥스퍼드에서 더 큰 꿈을 펼치세요. 교수님, 모두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한글의 힘과 당신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죠. 창밖을 보니 별들이 유난히 밝았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한글의 응처럼 보였습니다. 1년 전 죽음을 생각했던 소녀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정식 합격 발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의 축하 인사로 이미 결과를 알았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한글 수업을 더욱 열심히 했어요. 제 합격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품고 찾아왔거든요. 올리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이제 학생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겨우 18살이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의 증거였으니까요. 드디어 발표일, 온라인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부에 합격하셨습니다. 언어학부 합격. 더 놀라운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지난 10년간 영어 에세이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어 에세이 부문 10년 내 최고 점수라니.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난독증 소년, 옥스퍼드 입학시험 최고 점수. 한글의 기적, 불가능을 가능으로. 올리버 체인벌린, 희망의 아이콘. 집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어요. 체인벌린 군, 소감 한 말씀. 한글 교육을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정신이 없었지만 이 관심이 더 많은 난독증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학교에서는 특별 조회를 열었어요. 우리 학교의 자랑, 올리버 체인벌린이 옥스퍼드에 역대 최고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전교생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글이,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특별한 축하 메시지도 많이 받았어요. 영국 왕실에서도 축하 서신이 왔고 한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주셨죠. 올리버 학생,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세종대왕상 수상 소식이었어요.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공로로 올리버 체인벌린 학생을 올해의 세종대왕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외국인 최초 수상이었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존경하는 세종대왕님의 이름으로 주는 이 상을 한글로 새 삶을 얻은 제가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을 담아 수상 소감을 전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희망이고 가능성이고 사랑입니다.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이 600년을 넘어 영국 소년을 구했습니다. 장내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시상식 후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 씨.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한국의 난독증 환자예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이제 대학에 다녀요. 당신이 보여준 길을 따라서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한국인과 영국인이 아닌 같은 아픔을 극복한 동지로서.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옥스퍼드 입학 전까지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 김 교수님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었어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난독증 학생들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이었죠.
올리버,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김 교수님의 말씀대로 곧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첫 졸업식이었어요. 30명의 난독증 학생들이 석 달 과정을 마쳤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난독증의 포로가 아닙니다. 한글이 준 날개로 자유롭게 날아오르세요. 졸업생 대표로 나선 12살 소녀 클레어가 말했어요. 올리버 선생님, 이제 저도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어요? 엄마가 기적이라고 울으셨어요. 부모님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려던 순간에 희망을 주셨어요. 올리버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죠.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저는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뉴욕의 UN 본부에서도 특별 강연을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언어가 치유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각국 대표들 앞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난독증 치료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인류의 보편적 유산입니다. 이 보물을 통해 우리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강연 후 유네스코에서 한글 난독증 프로그램을 공식 지원하기로 했어요. 일본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도쿄대학 강연에서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에도 수많은 난독증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자의 복잡성 때문에 더 고통받죠. 한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에 일본인 학생도 있었는데 놀라운 향상을 보였어요. 가장 특별했던 것은 아프리카 케냐 방문이었습니다. 나이로비의 한 빈민가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여기 많은 아이들이 읽을 수 없습니다. 난독증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입니다라고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단순함과 과학성은 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초 한글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의 습득 속도는 놀라웠어요. 아산테, 아산테.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며 기뻐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옥스퍼드 입학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놀랍게도 한글을 만든 학자의 후손이었어요. 존경하는 올리버 체인벌린 님께 저는 집현전 학자 성산문의 20대 손입니다. 조상님이 세종대왕과 함께 만든 한글이 600년 후 영국 청년을 통해 세계를 밝히고 있다는 소식에 감격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제가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겸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한글을 가르쳤던 학생들을 다시 만났어요. 올리버 선생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저는 이제 작가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제가 받은 기적을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2025년 3월 드디어 옥스퍼드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입학식은 9월이지만 미리 캠퍼스를 둘러보고 준비할 것들이 많았죠. 김 교수님과 함께 옥스퍼드를 방문했어요. 올리버, 이제 정말 이곳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교수님, 언어학부 건물을 둘러보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상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봄학기 동안 저는 옥스퍼드 한글 동아리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미 입학 예정인 학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올리버, 당신 이야기를 듣고 한글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언어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첫 모임을 가졌는데 50명이 넘는 예비 신입생들이 참여했어요. 5월이 되자 김 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의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글 학습을 통한 난독증 극복 신경언어학적 분석. 이 논문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나라에서 후속 연구가 시작됐죠. 올리버, 우리가 쓴 논문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현재 저는 여전히 매주 한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확대해서 전 세계의 난독증 학생들과 만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올리버 선생님. 저는 호주에서 접속했어요. 캐나다에서 듣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화면 속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처음 가르쳤던 에밀리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최근에 편지를 보내왔죠. 올리버 선생님께 이제 저는 매일 책을 읽어요. 셰익스피어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제 꿈은 선생님처럼 난독증 학생들을 돕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듯이 저도 다른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사랑과 감사를 담아. 에밀리, 며칠 전에는 테드 강연 영상 조회수가 2천만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 인생을 구한 한국 알파벳. 댓글에는
전 세계에서 온 감동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희망의 증거입니다. 제 딸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한글 난독증 센터 설립이에요. 김 교수님과 함께 전 세계 난독증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나라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지원 의사를 밝혔어요. 올리버,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네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교수님, 창밖을 보니 옥스퍼드의 봄이 한창입니다. 1년 반 전 죽고 싶었던 소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기적이 제 삶을 바꿨고 이제는 그 기적을 전 세계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놀라운 형태로 찾아올 수 있어요. 제게는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한글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김혜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영국 소년 올리버 체인벌린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난독증으로 죽음까지 생각했던 소년이 한글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 기적 같은 실화 어떠셨나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한글이 2023년 영국 소년을 구원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올리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현재 올리버는 옥스퍼드 입학을 앞두고 전 세계 난독증 학생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발한 한글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은 이미 수만 명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